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깨보자. 정치 뉴스 지금 진행하고 있죠. 매주 화요일 아침에는 청정시대 시간인데요.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래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조금 늦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잠깐 우리 먼저 얘기 나누고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0만 조태구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 전까지 우리 뉴스토마토 노영희 인사이다. 지금 구독자 수가 6만 한 3,500명 정도 되는데요. 10만 명 가야 됩니다. 하루에 4,000명씩 늘려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네. 화이팅! 좋습니다. 이경 부대변인이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부터 이제 늘어나는 한 1,000명은 모두 이경 부대변인의 몫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31일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하는 이 대전 충남 지역 권리당원 논란 투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부터네요, 결과적으로는. 자, 네. 처음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우리 50% 넘는 사람들이 우리 지지하고 있으니 결선 투표도 안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네. 사실 어제까지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근데 조금 분위기가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낙연 후보 쪽으로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이쪽 이재명 캠프에서는? 우선은 그런 얘기가 왜 나온지를 모르겠어요. 몰라요? 전체적인 지지율을 본다면, 네. 지지율을 계속 본다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예전에는 상당히 높았다가 계속 떨어지고 지금 현재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출처가 어디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소문을 내야 하는 어떤 절박함도 저희가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헛소문이라는 표현은 제가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은 이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의 데이터에서는 지지율이 상당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이낙연 후보 측이? 네, 이낙연 후보 측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를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표현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본다면은 그렇게 네거티브가 심하고 당을 바라보는 국민께서 약간 시끄럽다라는 느낌까지 들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판단하는 어떤 국민들의 이런 댓글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댓글이냐면 정치인으로서 성장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은 정책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정책으로. 그러니까 정책이 상당히 탄탄하게 뒷받침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남 시민, 경기 도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민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네거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전국적인 지지율로 본다면은 지지율이 계속 좀 약간씩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재명 그래요? 후보는 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충청권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충청권에서도요. 많은 또 여론조사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50% 이상 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충청권만 바라봤을 때는 네. 그 부분이 좀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 지금 어제 인사청문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료 변론 논란 때문에 좀 시끌시끌했는데 네. 질문지에 없어요. 제가 그냥 질문하는 네네. 거예요. 말씀 주세요. 근데 그랬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송두환 인권위원장 무료 변론 얘기를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올리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다. 야권보다도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거를 또 기자님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네네. 무료 변론이라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변호사가 변론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네. 서면을 쓰거나 법적 소송 행위를 같이 본인이 변호사가 직접 나서거나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았다. 네네. 근데 이것은 전혀 그 단계가 아니고 네. 대법원 판결 때 상고 이유 보충서나 상고 이유서를 이재명 지사가 직접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작성한 곳에서 네. 주변 변호사들 분들한테 이걸 좀 보여주고 이것이 타당한지 좀 그냥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앞서서 전문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민변 같은 경우는 시국 선언이라든지 정치적 네. 사건에 대해서는 네. 지지 선언의 어떤 그런 의미로서 네. 그런 곳에다가 이제 그 이름을 올려서 같이 한다라는 것은 뭐 30년 전통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저도 전문가 그러니까 제가 법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이 부분을 좀 많이 여쭤봤는데 그런 답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일례로 예전에 뭐 우리 송강호 배우가 했던 변호인인가요? 변호사인가 변호인인가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로 나왔을 때 그 영화에서도 네. 그 영화에서 보면은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서 부산지방 변호사협회가 상당히 그 서명도 같이 하고요. 선임계 이름도 같이 올리고 그 영화상으로는 뒤에 쓰면서 지지 선언을 합니다. 이 당시에도 이런 사건에도 선임계를 뭐 그 한마디로 돈을 다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야당이 공격한 것은 아니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부분을 좀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대선을 앞두고 네. 또 경선을 앞둔 상대 후보, 특히 2위 후보 쪽에서는 얼마나 절박했으면 또 이랬을까라는 네. 생각을 또 하기도 자꾸 합니다. 절박 논리로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 송 후보가 그러니까 국가위원장 후보인 송 후보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지금 역임을 했고 네. 사실은 연수원 12기로서 법조 경력이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힘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간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름만 올려주는 값으로 보통 뭐 1억 정도 받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든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요 본인이 하시고자 했을 때 했다면은 지금 말씀 주신 그 논리가 굳이 여기에 대입할 필요가 있는가? 본인이 하시고자 했을 때 지지선을 말이죠? 하시고자 본인이 했을 때, 하시고자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본인이 지지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했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그때 당시 뭐 후보가 아니었죠? 그런 전반적인 그 대법원에서 본인이 이재명 당신이 당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해서 지지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서명을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은 법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굳이 본인이 지지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본인이 옳다고 판단해서 지지하고자 한 것인데 이거를 너무 그렇게 경제적인 개념으로 돈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있었던 일 무료 변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 송 후보자하고는 아무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름 올렸다라고 해서 이걸 현재 와가지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엮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후보 만약에 본인 네. 당사자가 네. 만약에 당사자가 지금에 와서 내가 당신을 지지하고자 했던 부분이 아니다. 네. 근데 변호사료를 나한테 주지 않았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이건 다른 부분이겠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 네. 후보 측에서 먼저 꺼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논란이 일어날 필요까지 있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채팅하시는 우리 동접하고 계신 지금 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무료로 일하고 있는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허경영이 진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무보수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제가 지금 웃자고 지금 이 댓글을 읽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가 자꾸 이재명 후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자꾸 발목을 잡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자꾸 보시나 봐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먼저 선언을 했고 네네.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직접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계속 네거티브를 하거든요. 캠프 쪽에서는. 네. 근데 그 네거티브를 그만큼 많이 했으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지율이 오히려 약간씩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가 네. 큰 효과는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네. 요즘에는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고관여층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네네. 우리나라는 국민께서 정치를 바라보는 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네거티브가 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 지지하시는 분들
이낙연 후보도 민주당 소속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이경전 부대변인과 함께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사이에 양준혁 국민의힘 대변인 지금 오셨습니다. 잠깐 숨 돌리시라고 하고 제가 그 다음 질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하고 싶은 말씀 댓글 달아주시고 10만 조태구 운동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이른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황제 의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직접 우산을 이렇게 쓴 이런 사진 공개하면서 우산이요? 이런 SNS 올렸어요. 자, 이 말이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충분히 알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왜곡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나오고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또 후보가 본인 일부러 그냥 우산 보통 이렇게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분에게 주던 그런 상황을 넘어서 일부러 꼭 쥐고 있으면서 우산 안 넘겨주는 거를 자꾸 연출하면서 야 이거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우선 이 무릎 꿇는 그 과정이 잘못된 취재 관행 때문이다라는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 가면은 오히려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기자들은 비가 와도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영상이라든지 사진 기자분들도 네. 비가 온 척척한 그 축축한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해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텔레비전, TV로 보도되는 방송 같은 카메라는 좀 이렇게 스탠드 카메라라고 해서 그 프레임을 좀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네네네. 옆에서 우산을 들고 있었고, 그런데 프레임에서 조금 안 맞다 해서 뒤로 가라고 했고, 또 숙이라고 했고, 기자가 요청을 했던 그렇죠. 부분인데, 네, 이것을 또 기자를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기자는 그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보시는 것에 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그림이 가장 좋다고 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네.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전 추미애 장관 이런 식으로 같이 엮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무리가 보여집니다.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네. 그 그림 자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본인이 차관이 우산을 본인 직접 들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밖에서 하는 기자회견도 원래는 실내였는데 네. 갑자기 현장에서 또 기자들의 요청에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따라서 그랬다는 얘기가 49인 있어요. 인원 제한 때문에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차관도 조금 그렇게 갑자기 변경된 스케줄에 좀 당황해서 거기까지 배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이미 이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네. 다음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신경 써서 다 자기들이 스스로 우산을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그 이경 부대변인과 제작진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사과의 아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예, 괜찮습니다. 네, 여지가 네. 없이 사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관련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요거는 이제 현장의 기자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취재를 하는 맥락을 말씀해 주시면서 약간 물타기 느낌이 납니다. 저는 물타기가? 이거는 이제 자의로 하느냐 타의로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본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의로 몸을 던져서 이제 취재를 하시는 분들인 거고, 네네. 이분은 이제 어찌 보면 소품 취급받으면서 우산을 드는 소품 취급받으면서 타의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신 거기 때문에 네네.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참담한 장면이죠. 그 사진을 모두가 보셨을 겁니다. 우산을 뒤에서 무릎 꿇고 참담하다. 의전하는 네네. 그 참담한 모습을 네. 거의 그 영상을 보면은 거의 한 8분 정도를 지속을 했어요. 그 모습을 주변에서 법무부 관계자들이 보고 있으면서 이 모습보다, 이 인권이 파괴되는 현장보다 법무부 차관님의, 높으신 차관님의 행사를 무사히 끝내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거. 이 조직 문화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가게 된 것은 네네. 그 동일한 날에 동일한 행사에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아프간 난민들에게 인형을 주기 위한 행사죠. 그걸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풀 기자들에게 야, 너희들 그 난민분들이 지금 들어오는 걸 찍지 말고 장관 행사를 찍어라라고 했던 그런 장관 의전을 위해서 어떤 난민보다는 네. 난민들에 대한 취재보다는 본인 취재를 우선시했던 그런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비판이 확산됐던 것이고요.
이 문제는 네. 확실히 그 모습, 그 문제에 참담한 장면을 보고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막지 네. 않았던 법무부의 조직 문화가 문제다. 이거는 뭐 비판에 이건 뭐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뭐 황제 의전이라기보다는 상황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기자들도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굳이 그렇게까지 막 황제 의전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그 초기에 네. 그 기자분들이 요구를 했던 건 영상을 보면 맞아요. 네. 그 뒤로 가라, 뭐 좀 더 네, 네. 내려라. 네. 근데 그 이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법무부 관계자가 나와서 나쁜 손이라고 하죠. 네, 네. 더 내려라 해가지고 더 내려간 것까지 맞고 그때는 이제 쪼그려 앉아서 우산을 그 뒤에서 받쳐주던 형태였는데 네, 네. 뭐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불쾌한 장면입니다만은 이제 그게 한 2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본인이 무릎이 아프셨는지 자세를 바꾼 게 그 무릎 꿇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8분 동안 법무부 관계자들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네, 차관님 네. 뒤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받쳐주는 그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들이 8분 동안 보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상황이 문제라는 그랬다 거다. 하더라도 예, 예. 그거를 그대로 보면서 문제 제기 안 한 것 자체를 보면 그게 문제다. 그게 조직 문화라는 것이죠. 아, 그게 조직 문화랍니다. 이경. 그때 당시에 카메라 생방 중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나서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법무부의 어떤 조직 문화라고 하는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조금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라는 게 정권이 바뀌어도 그 법무부 자체가 아예 다 물갈이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것은 그 법무부, 그러니까 공무원의 조직 문화를 짚어야지 지금은 문재인 정부니까 여당 당신네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잘못됐다라는 강성구 생각. 차관은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차관한 사람이 임명된 건데 지금 차관은 앞에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관이 오히려 그냥 본인은 우산을 들고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법무부 장관까지 거슬러서 올라가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현장 기자들이요. 네. 현장 기자들이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또 언론사 어제 YTN 보도도 보면은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자들의 취재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부분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문제 한번 해볼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걸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자, 양준우 대변인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윤 전 총장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대선가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제 캠프에서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일단 그래요? 봅니다만은 네, 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문제는 윤 총장의 연관이, 그러니까 그 윤 총장이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뭔가 영향력, 검사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네. 지위를 이용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분명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분명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지금 그러한 점이 하나도 드러난 것이 아니고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가 이게 지금 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뭐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부인의 문제,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부인의 문제를 과연 그 남편에게 연좌해서 물을 수 있을 것인가는 다시 한번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은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는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제 단정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인데 네네. 결혼 전에 이런 지금 지목한 주가 네네. 조작의 네. 시점이 결혼 전에 이루어졌다고 지금 지목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이제 결혼 이후에 이제 경찰에 수사가 들어왔는데 네. 거기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부당한 압력이나 검찰의 부인이기 때문에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지금 어찌됐건 의혹이고 그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게 사실로서 판명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안 갔으니까 지켜본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제 판단으로는. 가지 않을 근데 것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네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네. 캠프에서 충분한 해명을 할 것으로 봅니다. 충분한 해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끝까지 안 갈 지금 거다. 설명을 네. 들어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설명 도이치모터스라는 게 자체가 BMW 네. 코리아 판매사 8개 중에 하나의 회사예요. BMW 코리아도 상장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도이치모터스만 상장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판매 회사가 상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과거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결혼을 했죠.
근데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처음에 9,000원에 상장된 것이 뭐 2,000원까지, 2,000원 아래까지 막 떨어집니다.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금액이 올립니다.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여기서 한마디로 이때 뭐 2011년도 정도인데 이때 많이 뭐 팔았을 것이다, 팔고 손 털고 나왔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근데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지금 확인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2012년도 결혼했고. 경찰이 내사 단계에 들어간 거 2013년은 결혼 이후입니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사 단계 보고서를 하고 한마디로 그때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자 내사 보고서를 다 올립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검찰에서는 한국거래소 주가 조작 패턴만 확인을 하면은 진짜로 이 주가 조작을 있었는지를 확인이 금방 됩니다. 이미 8명이 다 지목이 됐었거든요. 그 8명 안에는 이 배우자 이름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상하잖아요. 왜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당시에 특수부 부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것이 그때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 지금 현재도 수사 중에 있는 것이고, 검찰 단계에서 반부패부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인데, 또 공소시효 얘기가 나오는데요. 2011년도 3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날 것이다. 근데 이 공소시효 기준이 2011년도 3월에 주가가 가장 최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을 하기에 이때가 주가가 최대치니까 이때 다 팔았으면은 이게 10년이 공소시효가 이 사건의 경우는 이제 10년인데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전체로 다 같이 법률적인 용어가 있으니까 저건 그런 제외를 하고요. 전체로 봤을 때 같은 공범이 이때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검찰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그것을 의혹으로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도 네. 끝나지 않았고 네. 결혼 이후의 사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지금 조사하셨나 봐요. 예. 굉장히 이재명 캠프에서 저희 예. 윤석열 총장한테 관심이 많으신가 네. 봅니다. 어찌됐건 이 지금 말씀하신 의혹의 핵심은 특수부 네. 검사로 재직 중이었고, 부인의 의혹에 대해서 영 석연찮은 그런 좀 내사 종결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 이상하다, 의심이 난다, 냄새가 난다, 이러한 표현만 가지고는 네. 지금 그냥 의혹 제기 수준밖에 안 되고요. 지금 어찌됐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난다, 이상하다가 이거는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냄새가 난다, 뭐 이게 아니고요. 캠프 쪽에선 상관이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이거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충성한다는 그 검찰 조직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캠프하고는 그래서, 상관이 있는 그래서 부분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걸 뭐 수사하면 안 된다든지, 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이거 수사하면 나중에 보복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이 수사에 임하겠다는 것이고, 그럼 네.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우리는 수사관이 아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정시대 두 분하고 함께 했는데요. 청정시대 시간 늘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의견을 좀 받아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청정시대 오늘 두 분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